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김일성 주체사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 없다 그러죠. 김일성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수령님들이 다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나갈 겁니다. 한 나라를 공산화하는 시스템은 뭐 그런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젝트는 국가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국제 이 공산당 혁명 이론은 거의 이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민족의 개념도 넘어서고 국가의 개념도 넘어서서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공산했던 방법들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을 담은 1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1.1배속으로 보실 겁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같은 그런 해왔던 기술과 이 노하우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상 보시고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지 한번 좀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겠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19년 만에 찾아서 보험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님,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985년 11월. 보트피플. 월남 패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며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 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협상을 제의하지 않아서 했으면 하는데 그게 결국 미국을 내쫓겠어 한 거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평화회담 하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라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 했죠. 근데 그걸 쏘봤죠. 그래서 월남은 망한 거죠.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치밀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중딘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리 민족 길이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우리끼리 싸움을 해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군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그냥 피가 다가 되어 있으니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대통령 될 것으면 내가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통일 하나가 되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하는 당원이야 이게.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 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강력한 반공 정책을 주장하는 여당과 월맹과의 화해 정책을 들고 나와 월남 정부의 평화 협상 참여를 촉구한 야당.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됐다. 예, 미국이 발을 뺀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선거 점령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구나 말이야.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뭐 결정타게 받았는데 군사적으로.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신문에서 말이죠. 멋있어. 저 대상 점령당했다 말이야.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이기고 13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잃은 채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를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군이 나간 다음에 티오 나가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은 말이야. 이북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군인도 지금 밥을 두 끼를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의 원조사가 되어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적이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해서 말이야. 우린 지금 이북 격차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북도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서는 평화적으로, 파리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 있거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 회담 계속해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부,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중진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에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 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군대사 정권 들어와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렇게 했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몰입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북의 정보가 비리면 안 돼. 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월남 내 우익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성후보 웬반홍, 사이공대학 총학생 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명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잔혹한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명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명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짜누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도시 사이공. 하지만 함락 이후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비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명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은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배가 그러니까 바다 쪽에 기에 북경선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처럼 중국으로 가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디 뭐 들어갈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트피플에 나왔다가 물에서 죽은 경우가 다반사고 해적한테 죽임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전지용 선생이라는 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보트피플 이렇게 그냥 무작정 베트남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배 타고 나온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본사하고 연락을 했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구해야 되겠다. 본사가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상업선이니까 그렇게 태우고 나면 영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태우지 말라고 했는데 양심상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다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미국 LA로 다 이렇게 난민으로 간 다음에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지영 시장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회사의 영업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태우고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사표를 냈죠. 그리고 이제 저 남쪽에서 굴 양식업장을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난민들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초청해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이 영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육로로 압록강 도망가고 이렇게 왔지만 저들은 그냥 바다에 그냥 몸을 던졌는데 그래도 이 전지영 선장을 만난 그 배는 아까 여러분 배가 아슬아슬한 장면들 보았죠. 바다에 그냥 있으면 뭐 대부분 죽겠죠. 이렇게 참 양심 있는 선장을 만나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오늘 PPT랑 영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이 나라가 말전쟁이에요. 말전쟁. 선전전동하고 거짓을 속이고 특별히 공산주의 이 혁명은 말로 선전전동으로 국민들이 미혹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진 자들의 강제로 다 뺏고 자기네들이 이제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하고 지금 북한이 꼭 그런 꼴 아닙니까? 잘 살게 만들겠다고 가진 사람들 다 때려잡고 뺏고 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자기네들이 독식을 하고 국민들은 배급도 앉아서 굶어 죽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말전쟁에서 여러분들도 다 입술을 여셔야 돼요. 북한 봐라. 북한 얘기를 먼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안 되려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남한 사람들을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남한에 침투된 김일성 주체사상, 황장혁 증언, 김정일 책상 위에 놓인 남한 국무회의 회의로 남한 내 공장을 옹호하며 국제선을 조국이라 말하며 매달 북한에 송금하는 대학 교수 김일성어로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라. 황장엽 씨 잘 아시죠? 네. 황장엽 씨가 남한에 와서 저희들은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황장엽 선생님을 초청해서 주체수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식사할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황장엽 씨가 세계적인 천재로 소문이 나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할 때 김정일이 그때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습니다. 사제관이에요. 이제 김정일 얘기를 많이, 김일성 얘기도 많이 하셨고 김정일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정일 만나러 갔더니 김정일이 자리에 없더래요. 근데 이런 서류가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대한민국 국무회의 회의록,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장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그 국무회의 회의록이 김정일 책상에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봤대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그러면서 황장엽 씨가 그때 남한에 있는 북한 공작원이 5만 명이다. 그래서 남한이 한번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보면 대학 교수 가운데 운동권이었다가 이제 감옥 갔다 오니까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이 돈을 내서 유학 갔다 온 다음에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은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월급 타면 매달 돈을 떼서 북한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도 되는 사회가 된 것도 문제예요. 김일성 어록에 보면 똑똑한 놈들은 대모시키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라. 김일성 어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일성 교시 고시 준비를 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학교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전교에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대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종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이 교시가 있고 잔양한 공작원의 증언에 의하면 74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있는 신림동에 고시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고시 준비하러 똑똑한 학생들이 모이죠. 일부러 또 서울대 근처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켜봅니다. 누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데 가난하고 사회에 대해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나. 그런 사람이 딱 포착이 되면 가서 잘해주는 거예요. 밥 사주고 또 술 사주고 돈이 없어서 월세가 없으면 월세도 내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큰형님 같은 분이 자기를 이렇게 후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슬슬 포섭 작전이 들어가면 책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책 한번 읽어봐. 좋은 책이야. 그런 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택동 어록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자기를 다 뒷바라지해주고 그렇게 자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대주고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책을 정성껏 읽습니다. 소감을 나눕니다. 그러면 또 다른 책을 줍니다. 점점 색깔이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1:1로 제자훈련이에요. 제목은 김일성 주체대상. 그래가지고 이제 똑똑하고 공부 잘했으니까 이제 고시를 패스하겠죠. 그럼 자기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은혜가 있으니 고시원에 또 찾아옵니다. 똑같이 자기 후배들 가운데서 누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데 가난하고 사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나 봐서 또 딱 정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는 고시 패스했으니 후배들이 보면 하늘같은 선배죠.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고시 패스할 때까지 내가 1:1로 무료로 교습해줄게. 얼마나 고마워요. 고시 패스할 때까지 가정교습, 개인 교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체성 학습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에 쓴뿌리와 상처가 있으니 잘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고시를 패스합니다. 그럼 혼자가 아니라 이제 둘이에요. 와서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 74년부터 그랬으니 지금 5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시 패스하면 수직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부터 어떤 자리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연한이 된 겁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남한의 간첩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의 이 정보기관에 공식 집계된 간첩은요,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직파 간첩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간첩을 스톱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간첩이라는 것은요, 매개 국가의 주요 요청기관에 파견해야 거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이제처럼 간첩 파견을 2006년도에 그만뒀다는 말은 그때 당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요청기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국방부, 사법부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곳에 다 파견했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의한 시민사회 단체들,
좌파 단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통치하면서 2012년도 8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간첩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족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족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족화가, 몇십 년 전, 현실의 정권에서 족화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주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박헌영이 있죠. 남노당 만들어 온 박헌영. 벌써 그 해방돼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족화가 시작되었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들죠. 48년도만 해도요, 북한의 강동 정치 학원이라고 간첩들을 이제 양성해서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만 한 해 동안에 48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3천여 명을 파견했어요. 3천여 명. 이 3천여 명이 어디에 다 들어갔느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선인민유격대라고 전라도, 경상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다 파견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 노동당으로 활동했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적화되는 이 기간은 어제 오늘이 아닌 해방돼서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끈질기게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80년의 역사에 사실 황금 시기를 누린 거는 30년밖에 안 돼요. 90년대부터 오늘까지. 이 30년이라는 기간에 정신적 재보는 잃고 물질적 재보만 얻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 의식이 다 허물어지다시피 했어요. 반대로 저 북한의 저 좌파 세력은 제가 한마디로 정결해주면 저 좌파는요,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저거는요, 노동당에 의해서 육성되고 자라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에요.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다시 불순 세력보다 더하지요. 그것들이 지금 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보면요, 우리 보수는 지금 우파는요, 대단히 허약하게 무너졌고요. 좌파는요, 오늘처럼 저렇게 강해졌어요. 이 좌파의 힘은요, 궁극에는 북한 노동당의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저 광장에서 좌파들이 행진하고 구호 외치고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부터 지시 줘가지고 문구까지 다 저 지하 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내줘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통치 밑에 지금처럼 하면요 멀지 않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수가 몇 명이냐 하면 아까처럼 15만 명에 한 명이 10명이라고 하면 150만 명. 그러니까 직파 간첩 15만 명, 흡수된 간첩 150만 명, 그들에 의해 독려되는 간첩이라는 딱지는 안 붙었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한에서 김일성 주체상 받은 사람들, 옛날에 재판받을 때 나왔던 기사들 한번 좀 보시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팔을 알차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 북한 제재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적은 6개월 적은 1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팔을 알차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 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에서 그 대학생들이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김일성 충성서약서 썼던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학통못을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의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원신하겠습니다. 밑줄 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의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 여러분들도 북한 계실 때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남한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이걸 또 혈서로 쓰는 거예요. 북한에 계실 때 혈서 쓰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혈서. 제가 아는 할머니는
김일성 죽었을 때 혈서를 썼다는 쓰라고 아내들한테도 쓰라고 시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세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출처를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업을 장악한 주상파 지하 주식 중 하나인 자유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의 출마할 88학번 6명 한채, 천강, 김학목 씨와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력 규약 중. 이건 88학번 수도권에 나온 사람들 아마 이제 모아서 이제 MT 하면서 이 충성서를 다 쓰게 한 거예요. 왜냐면 11월 달에 총학생회 회장 출마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총학생회장이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는 운동권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이 총학생회를 다 거의 다 장악했어요. 그들이 총학생회장 끝나고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요? 국회의원 또 검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전대협 1기 회장이 누구죠? 의장이? 그건 3기고 이인영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죠? 이번엔 또 됐어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했어요. 근데 아직 정확히 나 전향했다 그런 말하는 거는 못 들어봤어요. 2기 회장은 누구죠? 오영식 국회의원도 2번 했고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했고 장관급고 3기 회장이 누구죠? 임종석 국회의원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이번에 대통령 국회의원 나오려다 못 나왔죠. 4기 의장도 국회의원 됐고 근데 참 이 나라가 나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게 기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복음 통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뽑아서 보내셨다고 믿어요.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통합진보다 김지현 당선자의 정체, 주상파 조직 한 청년 대의원 출신.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보당 김지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종년 대의원 2002년 10기 출신이다. 김 당선자가 사회적인 실현단체로 표현한 한총련은 북한 대남 적화 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이적단체로 판시된다. 대법원은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차장 부호인 결사옹이를 혈서로서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차장 부호인 수령 결사옹이에서 이용한 결사옹이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cm의 흰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이제 한총련 운동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수령 결성이 잘 아시죠? 남한 사람들에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이거를 갖다 가로 114cm면 1m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더 될 수도 있어요. 89cm면 거의 1m. 이거보다 더 커요. 여기다가 결사옹이라고 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북구시 써보셨습니까? 북한에 있을 때? 그 묵 감아가지고 큰 붓을 집어서 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썼다고. 이렇게 이것보다 더 큰 천에 결사옹이를 피를 먹물처럼 묻혀서 큰 붓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손가락이나 손목 하나 끊어서 나온 피를 가능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에서 피를 모아서 썼을 거예요. 그 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피의 맹세가 하면 또 악령들이 역사하죠. 이게 지금 남한대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커다란 천에다가 혈서를 쓴 거를 수령 결사옹이 결사. 남한에 있는 청년이 왜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를 옹호하겠다 그래요. 이걸 또 부적처럼 몸에 갖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뺏긴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남한 사람들에게 설명했는데 김일성,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평양 사진입니다. 그 다음 평양이에요. 그 다음 네 읽어주세요. 북한 청년들은 조미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옹기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이제 우리 이슬람 자살폭탄처럼만 생각하는데 이제 북한하고 싸움이 붙으면 이제 이 북조선발 자살폭탄 테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북한의 선거 여러분들 뭐 다 계시다 왔으니까요. 이게 이제 해외 외신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해외 외신이. 왜냐? 김 윈스 리일렉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김은 그 당시 김정일이에요. 김정일이 재선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깜짝 놀란 게 투표율이 99.98%. 99.98%면 10,000명 중에서 2명 빼놓고 다 투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남한 사람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조선중앙통신 보겠습니다.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의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신임률 100%로 김정일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네. 100% 몰표나온 건가요? 최근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당선, 투표율 99.99%, 100% 찬성 투표. 전국적으로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북한 포스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네, 또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여기 계신 남한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려야 돼. 이런 일. 제가 이제 이 선거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고려연방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우리 고려연방제 한번 가봐요. 고려연방제 가면 네. 6.15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북한에 있을 때 들으셨죠? 김대중, 김정일이 공동선언 했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서로 공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려연방제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주최상을 탈북민들한테 탈북민들이 주최상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 가서 지금 주최상 제가 탈북민한테도 강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장마당 세대는 학교를 안 가가지고 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중국에 오래 있다 온 분들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주최상도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남한의 분들에게 이 연방제에 대한 이제 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선거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또 낮은 단계 연방제 하겠다고 지금 공약 내서는 대통령 후보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김일성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방안, 일민족 일국화, 이제도 이지방정부의 원칙하에서 남북이 동등한 비중으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통일정부를 구성, 고려연방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통일 정부 최고의결기구, 남북 동수의 대표, 적당한 수의 효의 동포대표.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여기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남한도 민주주의고. 북한은 헌법에 인민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고. 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다 좋다 그러면 안 돼요. 국민이 주인인데 앞에 자유가 없으면 다수가 결정하면 소수는 무조건 다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주의가 되도록 몰아가요, 독재자들이. 그런데 자유가 있으면 아무리 다수가 결정했어도 천부인권, 타고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은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정권에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어요. 국민들이 막 들고 나오니까 뭐라고 변명했냐고 하면 실수를 뺐다.
실수할 게 따로 있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한 국가로 가자. 그래서 고려 연방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는 다 각각 자율적으로 하지만 외교와 국방, 결국 군사력이니까 모든 권력은 총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최고 이 권력은 최고민족연방회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어떻게 만들자고 제안했냐고 하면 연방통일정부의 최고의결기구인데 남북 동수의 대표,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듭니다. 남한에 10명, 북한에 10명. 해외 교포에서 2명, 미국에 교포 많으니까 1명, 북한에 중국에 많으니까 조선족 대표 1명.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뒤에 우리 이사장님 또 교육원장님께 이 교포들에게도 간첩제 파송한다 그랬는데 고려연방제를 하면 교포를 포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사시에 거기서도 민족 대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쉽게 우리 통일 대통령을 뽑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방법은 간접 선거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포들은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빼고 북한 대표 10명, 남한 대표 10명이 이 최고민족연방회의 통일 대통령을 뽑으면 북한 후보가 되겠어요? 남한 후보가 되겠어요? 남한 후보가 되겠어요? 북한 후보가 되겠어요? 왜요? 북한 10명은 다 북한 사람 찍겠죠? 남한은 다 남한 사람 찍을까요? 그죠? 또 남한은 후보가 여러 명 나올 수 있죠? 북한은 나와도 꼭두 가시고 김정은에게 표가 몰리겠죠? 그러면 위험하다. 우리 국민 직선제로 하자. 그래서 집중선거하겠다고 하면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2배예요. 그런데 집중선거하면 북한 후보가 될까요? 남한 후보가 될까요? 북한 후보가 되지. 네? 북한 후보. 의견이 다른가요? 손 들어보세요. 남한 후보가 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소신과 다시 다 의견 다르신데 북한 후보가 될 것 같다. 북한 후보가 되죠. 남한 후보가 아니 왜 남한 얘기지 왜 남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왜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 검은 옷 입은 자매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완전 자본주의라는 게 여기 남한이 지금 북한으로 다 갔잖아요. 지금. 아니 꼭 해서 지금 북한이랑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너무 북한을 자꾸 칭송하고 미워하고 저렇게 처참한 모습 안 보여주면 또 미혹돼서 잘 모르고 찍는 사람 많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북한 주체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 나와서 강의를 들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선전선동하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이강케 하고 분열케 한다는 거가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찢어주고 나누어지게 하고 저쪽에서도 막 여러 후보 나오게 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99% 투표율에 100% 몰표. 여기는 나오면 한 70% 투표하면 많이 하죠. 표가 나누어지죠. 일부는 또 우리 충성명세한 사람들 또 김정은 찍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아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남한에 살리셔야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실상을 열심히 알리고 남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상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상에 있으면 바쁘다고 안 가지 말고 가셔야 돼요. 남한 사람들 학부모 모임 있으면 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걸 알려야 여러분도 살고 이 나라도 살아요. 아멘. 고려연방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남한 정권의 청산, 남한 사회의 민주화, 인민민주주의 실현, 국가부합법 폐지, 공산당 합법 마비, 정치활동 보장,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의 제거, 정전 휴전 협정, 종전 협정,
평화협정으로 교체. 주한미군 철수. 그래서 이제 고려연방제 선결 조건으로 고려연방제 선결 조건으로 이제 제가 강의할게요. 이러다가 이제 1시까지 강의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래요.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어떻게 돼요? 간첩 활동을 못 막죠. 지금은 뭐 간첩도 재판도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고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의 공산당을 합법화시키라는 거예요. 북한에는 뭐 자유민주주의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남한에만 되고 공산당 활동 합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정전이라고 하죠. 정전은 휴전이에요. 아무 때나 또 전쟁할 수 있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아직 있어요.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종전협정 맺죠. 종전. 전쟁 끝내자는 거예요. 전쟁 끝내면 좋지요?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한술 더 떠서 평화협정 맺자는 거예요. 더 듣기가 더 좋죠? 평화가 올까요? 평화협정 맺으면 평화가 와요? 왜 안 와요? 아까 베트남 해방되는 거 봤죠? 평화협정 맺자고 해놓고는 이제 미군 철수하니까 내려와서 때려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휴전 너무 오래됐다. 종전으로 가자 그러면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 끝나면 유엔군 있을 필요 없죠. 그럼 우리 전쟁 나면 우리 핵도 없는데 누가 지켜줘? 거기다가 또 한 줄 더 떠서 주한미군 필요 없다. 돌아가라. 우리끼리 평화협정 맺었다. 안 되죠?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잠깐만 2017년 8월 15일 우리 대통령을 광복하고 건국한 날이에요. 그때 시청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불 좀 잠깐 꺼주시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 놈들 오면되자. 사드 배치 처리하라! 전쟁 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국뽕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미국은 사드 들고 나가라. 분단을 조장하고 분단을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고 지나라 실족만 폐기왔던 놈들입니다. 자금에 일어나서 다시금 긴장을 일으키고 전쟁 연습하고 무기 팔아먹을 놈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속지 맙시다. 미국 놈들 물러가라.
시청광장, 우리나라 대표 광장이라고 하는 시청광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북한으로 하면 김일성 광장이에요. 그래서 광복절 또 건국일 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미군 대사관 앞에 가서 양키 고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북한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왜 저거 보고 내버려둬요? 경찰들이 지켜보고 그냥 같이 에스코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거에는 어떤 분이 계신가? 혹시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아까 여러분 보트피프 75년도에 베트남에 패망됐을 때 김일성이 75년도에 모택동을 만나러 갑니다. 6.25 때는 실패했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베트남도 공산화시켰으니 이번에 군사 지원하면 내가 확실히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 그게 뉴스에 떴어요.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 한국 시시실을 설립했던 김중건 목사님이 같이 일하는 간사 22명을 데리고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어렵죠? 또 해도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이나 또 가족 문제나 개인 문제나 교회 문제, 교회 건축 뭐 이런 거 놓고 하시는데 이분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자기 같이 일하는 간사 22명 데리고 40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나라 아직까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2009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릴 대신 또 금식하며 나라 지킬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말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40일까지는 요청하지 않고 10분의 1만 해도 4일인데 나라 위해서 4일 기도할 수 있게 금식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목사님 내가 하신다고 하니까 잘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금식성에 하면 제가 도와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번 북한 구원 금식성회를 해요. 1월달에 한 번 하고 또 7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는 이번에 이제 오산지 금식기도 밀려서 하는데 그 중간에 2번 이 금식성회를 위해서 또 3일 금식을 중간에 스태프들이랑 기도자들이 먼저 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남한 사람들보다 더 잘 아시니 금식하면서 알려야 되고 나라 살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 이유를 아셨죠? 이런 어른이 계셨어요. 한번 이분이 하시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힘백자. 그 학생은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 운동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베트콩이 전부 밀려 남아해가지고 다 점령한 후에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앞장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어? 형식적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어요.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제 한번 실제적으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가 2021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로 해서 바뀌었죠. 22년에 바뀌었죠. 문재인 정권 끝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좌익들의 세력이 극대화되었을 테니까 2021년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친북단체가 연합해서 총력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2021년에 하기 위해서 2020년 말에 친북단체들이 다 모여서 내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다 연합하고 힘을 내라. 그래서 일정표를 만들었어요. 한번 좀 그 다음 볼까요?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 사업기획서 입수 충격 이미 지난해 기획돼 일명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됐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의 발효를 막을 유일한 방어장치가 기어코 없어질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내놓은 주축 정당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법이 발의되던 날 수백여 개의 각종 친북 단체들이 연합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국회 입법청원 주권 10만 명을 달성했다. 청원 대표에는 박수근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다. 그래서 이제 2020년 말에 이 친북단체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일정표를 만들었어요. 일정표 한번 읽어줄까요? 첫 번째 사업 10만 국민 국회 청원. 시점은 4월 재보선이 끝나고 5월 중순 이후. 지역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기구 설치. 여기 4월 달에는 재보선이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때 이거 하다 보면 또 방공식으로 뭉치면 이 선거에서 불리할까봐 그거 끝나고 하자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요? 지역별 단위 간담회로 운동 동력. 9월 정기국회 입법안 상정 압박 여론전. 하반기 민중투쟁 결합을 통한 국회 압박.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사업 지역별 순회 전개. 여론전을 위한 각계 선언 및 독일에 있는 송두일 교수 초청 인터뷰. 송두일은 노동당 고위 가운모였다고 해서 간첩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형도 나왔는데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독일에 가 있는데 이 친구를 다시 불러다가 전국 강의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만 국민 이 서명을 받으면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국가보안법 철폐로 우리 운동의 조직적 발전을 도모하자.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5월 중순에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뭐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교조예요. 전교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전교조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조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을 앞장선 거예요. 이런 교사들한테 우리 자녀들 맡길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전교조 교사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들을 내셔야 돼요. 북한이 어떤 곳인 줄 알고 너희가 이러느냐. 우리 아이들 교육 망치지 말고 전교조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 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특위 교육에 더 이상 탄압과 제약이 없도록 전교조 선생님들의 힘으로 폐지합시다. 5월 10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2021. 아니 평화통일교육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왜 어려움이 돼요? 저는 통일교육 많이 하고 다니는데 통일특 가면 참 많이 해요. 근데 한 번도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통일교육을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어려울까? 그 내용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실까요? 10만 명을 통과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 상정될 판이요. 5월 19일에 동의가 된 거예요. 저희들이 늦게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반대 청원은 또 10만을 벌렸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저희도 10만 명 채웠어요. 이제 10만 명 비겼죠.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에 낸 거예요. 이거 좀 크게 보여주세요. 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해가지고 74명이 국회에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한 거예요. 거기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이 74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국가보안법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왜 여론조사를 했냐? 자기네들 말로는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바쁘니까 설문조사하면 다르고 다르더라고. 사실은 못할 때 전화 와가지고 받아봤더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앞에만 듣고 정신없으면 예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국가보안법 폐지할 때 물어볼 때 그 설문 내용을 신문에다가 다 공개했어요. 뒤에 볼까요? 네. 내용 읽어주세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가 64.6, 폐지가 18%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하면 언론사들이 잘 안 받아줘. 신문에 안 나가. 언론사들이 좌경화가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정자들한테 알리고 국민의 마음 보여주고 국회의원들한테 제동을 걸리면 돈을 모아서 6대1가 아까 다시 뒤로 돌려주세요. 네. 7대1가 이제 전면 광고를 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써야 자유가 지켜지죠. 그래서 기자회견에도 주요 언론사가 다뤄주지 않으니 신문 전면에 사서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려면 민주주의는 여론 따라가니까 국민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여론조사 질문 내용까지 그 다음이요. 다 공개한 이렇게 물어봤다. 자네들은 자기가 물어본 거 공개를 못해. 국민들이 더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질문 내용까지 다 공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신문에 이런 것도 냈어. 네.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 국가보안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그 다음에 네. 국가보안법 7조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 국민, 김일성, 정일정은 찬양자, 간첩. 네.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 누굴까요? 일반 국민. 됐어요. 그 다음에요. 네. 국가노포들의 참혹한 현실을 아십니까?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 세계 식량 계획 등의 공동 발표에 의하면 2017에서 19년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45% 이상인 북한 영유아의 70% 이상이 최소 식단 기준에 못 미치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2019년 한 해에만 약 7천억 원을 핵 개발에 사용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런 거 다 이제 꼭 공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167개 조사국 대상국 중 민주화지수 세계 꼴등, 노예지수 세계 1등. 우리 동족들이 김일성, 정일정은 3대 세습 독재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신문에 공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김일성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 국내 출판. 최근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의 회고록이 세계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조된 토의 기록으로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판매 금지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한다. 이거 출판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 광고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정체를 아십니까? 김성주는 항일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김성주 삼형제는 주자 돌림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 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친일 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부주석을 했고 2021년 10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김일성이 친일 청산했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김영주 아시죠? 대표적인 친일 행각자예요. 내각 총리 거쳐서 부주석까지 했잖아요. 조만 직장과 같이 훌륭한 분은 마지막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친일로 몰아서 죽였어요. 제가 뭐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판사들이 보수단체들은 안 무서워해요. 뒤끝이 없고 헤아리 못 계시는데 좌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무서워해요. 그래서 담당 판사들 이름을 적어서 냈어야 돼요. 박병태, 인진석, 공견성 판사님께 묻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적 출판물로 판결돼 김일성 회고록 출판이 합법이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곳곳에 김일성 동상 세우고 거리마다 김일성 찬양 플래카드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찬양가를 부르면서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고 시위 집회를 하면
막을 법은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봐도 재판이 안 끝났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떨어져. 그래서 까니만 똑까. 일본에서 그 잔인한 사람 이름이 뭐죠? 북한에서 안 쓰나요? 도끼로 이마까. 도끼로 이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악랄한 잔인한 사람 이름이 뭐냐? 그러면 깐 이마 똑까. 깐 이마 똑까. 도끼로 이마까. 그 다음에 더 잔인한 사람 이름은 깐 이마 똑까. 이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깐 이마 똑까. 두 번째 신문 광고를 냈어요. 6.25가 있으니까 멋있죠?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쫙 보겠죠? 그래서 지난번엔 7대1 간지인데 이번에는 9대1 간지를 했어요. 9대1 간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돈 모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겠어요? 나라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잘 자라게 하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구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밤을 새면서 기사 행태를 배열하고 문구를 골라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천안함 폭침 났어요. 그래서 또 이슈가 돼서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 다시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까 66인데 지금 67로 올라갔어요. 폐지는 18이었는데 17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여론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도살하니까 반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의 3배 이상, 4배 가까이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압도가 됐죠. 그 다음에요. 김일성 해고로부터 반대가 58.9, 찬성은 26.3.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그때는 74명의 이름을 조그맣게 냈었죠. 제휴에다가. 이번엔 이름을 크게 냈어요. 읽어주세요. 74명의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뜻을 역행하시겠습니까?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이름도 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다시 전면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9대1 간지를 두 번째 내니까 그 다음부터 손 들고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저들은 북한 노동당이 뒤에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순수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우리 이거 신문 낼 때 뭐 정부가 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 문재인 정부 때예요. 우리들이 다 돈 모아서 하는 거예요. 기획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맞겠냐? 10만 서명했으면 우리도 10만 서명하자. 어떻게 하면 맞겠냐? 저들은 뭐 그냥 쟤네들이 말하면 공중파에 뭐 뉴스에 나와. 국민 여론조사 했더니 국가보안법 폐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또 해야 되고 문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다 공개해가지고 7대1 간지 9대1 간지 하니까 반박할 수 없겠죠. 뉴스 내보냈던 기자들도 입 다물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힘들게 싸워오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동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민노총 간첩단 1심 신고 선고 전 석방되나 재판 지연 후 보석 전략 우려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선모 전 전국민주노동조정 총연맹 민노총 조직쟁이 국장 등 민노총 간부들 3명이 1심 선고 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의 자유를 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 시간 끌기 전략의 수사기관 고치. 네, 이런 시간관계상 제목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산중앙고 김어준 뉴스공 야구로 수업. 네, 그 다음에요. 부산중앙고에 다니는 고3입니다. 1학년 땐 통합사회 시간에 유시민 책이 들고 독후감 쓰게요. 세계시민 동아리에서 82년생 김지영 포로가 3학년인 지금은 정치화법 시간에 선생이 좌파 옹호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 동아시아사 시간에 중국의 코로나 대처법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10명 이하로 나오는 중국의 방역 배워야 한다고 함. 지금은 논술 시간에 김원준의 뉴스공장 시청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고등학생인데 수업이 너무 편향적이고 힘듭니다. 기자님들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고3이라 대학 가야 해서 힘듭니다. 널리 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제목만 쭉 보고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연합 인터넷 전략 2002년 남한 주민등록증 30만 개를 확보해 댓글 시민전을 펼치고 있으며 남한 국민들이 쓴 것처럼 기사를 올리고 댓글도 올림. 한 번은 경찰에서 방부가적인 글을 많이 써서 붙잡아 봤더니 인터넷 전혀 모르는 시골 할머니가 붙잡힌 거예요. 북한에서 통일조선부가 작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인터넷 전략 왜 베트남은 적화되었는데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가? 북한 통일조선부의 대남 적화 전략 남한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축소 남한의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기 남한의 적화를 위해 한국교회를 공략하는 북한은 인터넷에 전력을 다함.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는데 남한은 왜 공산화가 안 되죠? 왜 안 돼요? 북한 애들이 분별한 거예요. 남한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 베트남은 공산화될 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고 김윤건 목사님은 간사 22명 데리고 41일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세운 전략이 뭐예요? 교회 무너뜨려라.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냥 교회 비리 막 까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천주교 신부님이나 성당에 대해서 돈 문제, 여자 문제, 나쁜 문제 뉴스에서 보거나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절에 대해서 보거나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조금 있어요.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많죠? 이상하죠? 신부님들은 돈 문제, 여자 문제 없어요? 스님들은 돈 문제, 여자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기독교만 그래요? 작정하고 교회 죽이기 하는 거예요. 왜요? 공산화 시키려고. 교회가 걸림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해 반감, 도를 넘는 기독교 비난에 의해 2007년 9월 아프간 선교 사건, 대학생들 교회 출석률 3%대. 그 다음에요. 김정은 용명한 사이버 전사 있으면 어떤 제재도 들어. 제목만 읽어줘요.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 북에 넘어간 듯. NIT 북 해커 부대 6천여 명 또 다른 핵무기. 민재 짜증 난데다 미국 엑스들 짱탕 북 댓글 부대 한국 말투로 버전까지. 북 대외 사이버 적진위에 7,000명 정예부대 운영. 북 해킹 능력 세계 3위 한국 국가 시스템 순식간에 무력화 가능. 정찰천국 산하 해커만 7,000여 명. 군 통신망 청와대 등 공격하고 작년에 가상화폐 4억 달러 탈취.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중국 응원 문자 비율 93.2%대 한국 6.8%.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이거 뉴스 들으셨어요? 작년에 아시안 게임 있었죠? 중국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해서 남한 얘기예요. 응원 문자 보내라고 했더니 중국이 93%가 나왔고 남한은 6.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그 여론 이 댓글 부대가 남한에다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응원 문자 달리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북한하고 축구했어요. 여자 축구. 북한이 75대 남한이 25예요. 북한 댓글 부대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올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론은 누가 지금 흔들고 있어요? 중국이 흔들고 있고 북한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해도 넘어야지 남의 나라 해가지고 이게 94%가 뭐예요? 문자 수가 2,900만, 약 3천만 명 정도를 클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론은 중국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 북한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인터넷 원리. 인터넷상에서 잠깐만 우리 저거 그래요. 네, 인터넷상에서 진실은 질이 아닌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인터넷상에서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사실로 통용된다. 이해가 되세요? 댓글 같은 거 아무리 올바른만 달아도 이렇게 막 여러분들 중국과 북한에서 동원돼가지고 막 해버리면 도배돼 버리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의 기독교인이 한 1,000만 명 아니면 뭐 800만 명이라 그래도 그 중에 1% 8만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댓글 잘 따라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손가락으로 애국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겠지 하고 목표 하기 바쁘다고 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하셔야 되고 선전전독에 넘어가지 않도록 북한 얘기도 하셔야 되고 되지않는 말이 있으면 거짓말이라고 댓글에 달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러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 다음에요. 북한이 민주화 질서 세계 꼴등이에요. 병력지필. 그 다음 경제질서, 자유질서 176등으로 꼴등, 언론 180등으로 꼴등, 글로벌 부패 190으로 제일 부패한 나라, 뇌물 꼴등, 제일 뇌물 많이 받는 나라.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세계 노예질서 1등, 그 다음 기독교 박해질서 1등. 좋은 거는 다 꼴등이고 나쁜 거는 1등. 그 다음에 이거 누구세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 악보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것도 못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광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 오늘 이보임이 유관순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로 자유롭게 주민은 그 나라를 지켜야 북한 농포들을 해방 줄 수 있습니다. 네. 사진 하나 보고 이게 지금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1954년 여학생들이 행진하는 거 3.1절 맞아서 뭐라고 써 있어요? 3.1 정신 받들어 북한 동포 구출하자. 우리 남한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3.1절 때 우리가 1954년 전쟁 끝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 탈북민들도 여기 왔으니 우리 북한 동포 구출하자고 이렇게 행진하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까지 온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공짜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자유를 지켜서 우리 자식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고 북한 동포들도 구출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 모임을 축복하고 북한 구원 예수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